대출 받을 때는 대출금리가 1% 후반대, 2% 고정금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30년 대출을 받았는데 5년쯤 지났더니 갑자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출이자는 4.5%다, 5%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2%이다가 4.5%만 돼도 대출이자 부담이 어떻게 된 겁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대출이자 100만원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이제 한 200, 한 20, 30만원 늘어나는 겁니다. 이자만 그렇게 늘어난 거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낸 거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자 100만원이고 원금을 한 60만원 내서 170만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60만원 내던 게 280만원, 290만원 되는 겁니다. 이자가 100만원이던 게 230 되면서 130만원이 늘은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엄청나게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자가 130만원 늘어나면 보통의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130만원을 더 뜯기면 살아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무리겠습니까? 되게 빡세죠. 한 달에 130만원이 더 나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투잡을 해야 그래야 커버가 되는 금액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출이자가 2%이던 게 한 4.5% 됐다가 한 5% 됐다가요. 25년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면 가상금리가 한 1.5% 이상 더 붙는다고 하는데 2%이던 게 5% 됐다가 그 다음에 6.5% 7% 되면 그럼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100만원 내던 게 230만원 되다가 그 다음에 한 350만원 한 370, 80만원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자만 월에 한 130만원 더 내던 걸 이제 한 250만원 한 200만원 더 내려고 하면 미치는 겁니다. 웬만한 보통의 사람들 이 월급만큼의 금액을 더 내며 산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라는 겁니다. 무지하게 힘겹고 무지하게 빡세죠.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들이 벌어질 겁니다. 답이 안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잡힌 물고기 신세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하게 이제 빡세지는 거죠. 난감해지는 거죠. 그게 현실이고 그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모습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잘 살펴야 되는데, 잘 따져야 되는데 참 만만하지 않죠.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빚만 지지 않아도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말입니다. 맞는 얘기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빚만 지고 빚을 과하게 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빚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빚을 좀 더 방만하게 질 수 있으니까 시작점은 그냥 내 인생에 빚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빚지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각오를 해야 그래야 다른 뭔가를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져서 월에 이자로 150만원 200만원 낼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보다 이제 채권 이자 아니면 배당금 이런 거 받아서 월에 100만원 150만원 돈을 만들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게 훨씬 더 이롭고 영리하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삶이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괜찮아지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좋아지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분발하며 사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너도 나도 다 벼락거지 면하겠다라고 이 광신도처럼 빚내가지고 뛰어 들어갔을 때 그때는 되려 두려워야 될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남들이 뛰어들 때, 남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활발히 돈 싸들고 몰려들 때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껴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남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낄 때, 그럴 때 당신은 과감히 뛰어들라고 얘기합니다. 도전하고 또 새로운 일을 벌려보고 새로이 움직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모습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지낼지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가 좀 더 무탈하게, 무난하게,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빚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빚지지 않고 사는 거, 빚을 멀리하는 거, 그럴 때 삶이 시켜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각오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보자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삶을, 현재의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또 분발하고 또 힘내고 또 애쓰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빚이 없어야 된다. 빚만 없어도 그래도 무탈하게 무난하게 잘 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현재는 빚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 어떤 모습을 추구하게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잘 궁리하고 잘 살피고 잘 따져봐야겠죠. 누가 뭐라 그래도 현재 삶을 무탈하게 무난하게 잘 살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욕심을 줄이고 검소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또 착실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직하게 무던히 삶을 좀 지켜나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열심히 살지만 잘 사는 건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삶을 휘둘리지 않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가려고 그러면 갖춰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빚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차분히 우리가 삶을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대로 빚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것만 해도 중간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 깨우치고 깨닫는 거죠. 차근차근 차분히 우리 삶을 잘 좀 만들어가면, 그러면 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